원장님,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대학생 같다는 말을 그래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30대 중반이 되자마자 한 달 단위로 훅훅 늙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처지는 게 느껴진다? 맞아. 근데 우리가 왜 고객님들 오시는 거 봐도 20대 후반 분들은 뭐가 필요해서 왔나? 뭐 이런데 진짜 30대 분들 딱 온 거 보면 왜 이제 왔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죠. 여자는 30대 중반에 훅 가고 원래 맞아. 남자는 30대 후반에 훅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 꺾이는 시기인 것 같아. 뭔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화가 계단식으로 팍팍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눈치채지 못할 사이에 확 늙고 있는 것 같아. 다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거울 보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 거지. 아니, 근데 사실 문제는 좀 통장 잔고잖아요. 돈만 있으면 솔직히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시간도 돈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꼭 돈을 쓰고 투자를 해야지만 피부가 덜 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일단은 그 노화를 일으키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멈춰야 해요. 하나하나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노화를 빠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나는 진짜 그 한국 사람들 특유의 확 늙어버리게 하는 습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진짜 너무 와닿았던 게 지하철 타면 한번 주위 사람들 이렇게 둘러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이 타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거든요, 맨날. 근데 그 지하철 타는 사람들 특유의 그 우리나라 사람들 표정이 있어요. 어떤 표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뭔가 화가 나 있어요, 표정이.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여기에 되게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상도 약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셔.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찌푸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굳어있다고 하죠. 얼어있는 입? 맞아. 이런 입이에요. 뭔가 팔자주름 만드는 입. 근데 이게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근육을 너무 강화시켜서 우리가 나중에 걱정하는 그 마리오네트 라인 있잖아요. 맞아. 요거를 더 심화시키거든요. 대부분 그 여성분들이 여기 딱 그 맞아. 말씀하시거든요. 여기가 처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 불독살. 맞아. 그게 이렇게 여기를 꽝 다물고 있을 때 더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고 이러면은 그냥 이러면서 저도 힘을 풀어야 돼. 그 뭔지 알지? 진료실에서 막 집중할 때 막 차트 보면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서 약간 이렇게 혼자서 멍 때리다가 연습하는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어.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게 단단하니까 풀어줘야 된다. 그 이너피스 엄청 강한 분들이 항상 여기 어금니 사이가 닫혀져 있어요. 그 PD님들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가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이너피스가 강한 게 뭐야? 이너피스 그 내면이 되게 강하다라고 할까? 그 왜 생각 많고 이렇게 고민 많고 그런 분들? 나 이너피스 되게 강해. 그래서 이가 갈려 있어. 그 치과 의사들은 안 돼요. 치과 의사들은 본 딱 뜬 거 보고 저한테 딱 그랬어요, 친구가. 현진아, 너도 이너피스가 되게 강하구나. 그게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해보니까 항상 저는 잘 때도 잠이 안 와서 생각해보면 이를 꽉 다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떼는 게 진짜 중요해. 그래야 이 아래쪽 근육들이 이렇게 풀리면서 되면서 전체적으로 늘지 않게, 처지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 피부텐텐 구독자분들도 진짜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힘을 주고 있는 경우 되게 많고 나 스스로도 돌이켜보면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부터 떼는 연습을 해보면은 되게 안 늙는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갈턱이 발달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이제 거울 보고서 우 한번 해보세요. 우 했을 때 여기가 이 단단하고 그 자갈턱 주름이라고 하죠. 호두턱이 잘 되는 분들은 평소에 근육을 많이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집에서 힘을 풀고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간주름 되게 강하신 분들 보면 여기도 같이 자갈턱이에요. 보통 이 두 개가 세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한국인들과 상반되게 헐리우드 배우들이라든지 서양인들 보면 생각보다 피부 자체에 얇아서 쭈글쭈글해지고 광노화 와서 훅 가 있는 건 우리보다 빠를지 몰라도 이 동안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표정을 되게 다양하게 잘 쓰고 중안부 근육을 잘 써서 오히려 우리보다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덜 늙는 성향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인종별로 봤을 때 아시안하고 이런 서양인들을 비교를 하면 서양인들은 중안부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고 입꼬리 올림근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좀 더 발달되어 있고 아시안들은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있거든요. 내림근이 더 발달되어 있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우리도 이제 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환하게 웃고 활짝 오버해서 웃고 중안부 근육을 강화시키면 훨씬 덜 늙어 보일 수 있겠다. 맞아요. 왜 우리 호텔 서비스업 그리고 강사진들 CS 교육하시는 분들 얼굴 딱 보면 되게 젊거든요. 동안이시고 평생을 이렇게 항상 그분들은 중안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늙고 동안의 얼굴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정 그리고 마리오네트 라인 처짐 이런 면으로 이제 덜 늙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 훅 가는 그 특유의 습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 보면 되게 잘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뽀독뽀독 씻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공감 못 하시네요? 건성 피부라서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그래. 너무 전문가라서. 저는 조금만 닦아도 뻑뻑해지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대충 씻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제 뭔가 뽀독뽀독 씻겨야 잘 씻겼고 내가 잘 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표적으로 강한 어떤 세안제 말고도 패드 가지고 닦는 습관이라든지 뭔가 피부에 자극을 주고 마찰을 주는 행위들을 생각보다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나 SNS상에서 유명한 피부 습관들 중에 되게 피부에 자극을 주는 습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한 것처럼 닦아내는 토너, 패드로 닦아내는 습관이라든지 1일 1팩도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피부에게 당장 큰 자극이 안 될지 모르지만 미세한 자극이 쌓여가지고 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런 습관들 때문에 피부가 확 늙을 수 있다. 아직도 클렌징 티슈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클렌징 티슈가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클렌징 티슈는 이제 여행 갈 때 쓰는 거겠지? 아닌가? 여행 가서 쓰지 않아요? 나만 쓰나? 여행 가서 이렇게 한 번은 써. 한 번은 써도 돼. 어? 아, 난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 왜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세신 좋아하잖아요. 그 세신을 또 얼굴에다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들 똑똑해지셔서 안 하시긴 하거든? 근데 그런 거 유행이었어. 옛날에 이렇게 필링 젤 바른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는 거? 그런 팩 나도 써본 적 있어. 20대 때. 너 이렇게 화를 지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었어. 아니, 근데 필링젤, 나도 필링젤 근데 옛날에 썼었는데. 다 이렇게 닦아내는 습관들이 우리가 피부에서 뭐가 나와야지만 내가 깨끗해지고 이 피부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 만족이 되나 봐. 너무 꼼꼼히, 너무 빡빡 씻으려는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늙게 한다. 피부한테는 덜 씻더라도 좀 남겨놓고 내 원래 갖고 있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세수할 때 미지근한 물보다 더 높은 온도로 세수하거든요. 그런 거는요. 그것도 좋지 않아. 우리가 얼굴만큼은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안 돼. 무조건 미온수로 세안해야 돼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차가운 게 열을 진정해주는 효과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차가운 것들이 피부가 수축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풀어지면서 피부에 온도 차이를 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극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또 시술할 때 유난히 좀 붉고 유난히 피부가 이렇게 손상돼 있는 사람들 딱 물어보면 뜨거운 물로 세안 금방 하고 왔다 하시거든요. 이거랑 연관해서 또 안 좋은 게 사우나. 맞아. 사우나 오래 하신 여성분들 보면 피부 되게 얇아요. 그게 뭐 일시적으로는 약간 혈관이 늘어나면서 약간 뭔가 생기 있어 보이고 뽀얘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피부도 적정 온도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계속 뜨겁게 달구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피부를 얇게 하고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손상을 시킨다. 그리고 세수를 이렇게 빡빡하고 나서도 보습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이게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훅 늙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씻고 나와서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톡톡톡 물 조금 터지고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보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게 너무 바쁘고 막 애들 막 많고 막 이러면 막 지금 당장 내 거 챙겨 바를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뒤로 미루는 거지. 근데 미루다가 까먹기도 하고 보습제 바르는 거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늘 루틴으로 챙기던 걸 못하게 될 때 이 또한 확 늙는 습관 중에 하나가 된다. 보습도 세수하고 얼굴에 물기 마르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 수건으로 닦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수건으로 닦아요? 수건으로는 저는 목만 살짝 톡톡 하고 저는 얼굴을 무조건 톡톡톡 거리감이 좀 보습할 때 느껴지네. 아니 진짜 아토피 환자들도 보습할 때 물기 무조건 다 닦지 말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하라고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안하고서 물기를 이렇게 수건을 다 닦아내지 마시고 물기를 아주 살짝만 닦아내고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거기서 바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주로 보습제 잘 못 챙기시는 분들이 남성분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중에서 출산하고 나서 너무 바쁘고 독박 육아하면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미루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예전에는 진짜 잘 바르던 것들도 화장품 일단 살 시간 없어 막 그렇게 하면서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좀 건조한 피부들은 잘 챙겨 바르거든요. 왜냐면 당장 안 바르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성 피부들이 생각보다 안 발라요. 특히 보습제를. 왜냐면 그걸 바르면 더 기름지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되게 수분 크림 진짜 이렇게 물 같은 거 아니면 알로에 겔 이런 것만 바르는 경우 되게 많은데
항상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수분 크림만 바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로에 젤만 바른다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알로에 젤이 진짜 좋죠. 그 수분 공급을 해주는 수분 폭탄이잖아. 근데 정말 좋은데 걔네들은 이제 물이거든요. 수분 100%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수분 100%는 우리 피부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부습진 생각해보면은 주부습진이 물이 안 닿아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닿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만 있으면 안 되고 물이 있고 거기를 덮어줄 수 있는 오일이 있어야 돼. 기름기가 있어야지 피부가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알로에 젤만 바르면은 막이 없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수분까지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알로에 젤이나 수분 크림만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 내가 이걸 발랐는데도 뭔가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은 그 위에 막이 제대로 씌워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질, 세콜지 이 성분이 든 보습제를 씻고 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근데 되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차이 많이 나요. 그 우리가 피부 진단기 딱 찍으면 보습제 제대로 안 바르는 분들은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 나는 그 얼굴에 팩 붙이고 자는 습관도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피부가 얼마나 힘들겠어. 팩 붙이고 자면 왜 늙죠? 팩이 있었어. 근데 걔네가 수분을 100% 갖고 있었어. 근데 걔네가 점점 말라가. 결국에는 말라서 부직포가 되면 걔가 뭘 하겠어.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을 다시 가져갈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줬다 다시 뺏는 거잖아. 수분감이 많은 애를 올려갖고서 우리에게 충전만 해야지 충전이 끝나면 꼭 맞아. 빼고 주무셔야 된다. 참 이런 거 보면 귀차니즘 심한 사람들이 훅 늙겠다, 그치? 찔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훅 늙어버릴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한 번씩 봤잖아? 사람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러면 정말 안 늙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중안부 운동. 중안부 스쿼트. 보여주세요. 아, 이거 보여주기 싫은데요? 너무 굴욕적이라서 못 보여주겠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웃기네.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중안부라는 게 볼록한 게 동안에 좋잖아요. 그리고 이 팔자를 들어 올려주고 입술을 위쪽으로 올리는 근육이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수직으로 올리는 근육이 3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약간 대각선으로 올리는 근육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이 윗입술을 위로 올리는 근육 운동이 되게 좋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강의 운동일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어흥이에요. 어흥. 많이들 나왔잖아요 이미. 어흥이라고 해서 우리가 호랑이 어흥 할 때처럼 소리를 내는 거죠. 어흥. 근데 이게 핵심이 있어요. 어흥 운동을 할 때 이게 눈을 웃으면 안 돼요. 눈을 웃으면 눈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어흥 어흥 위 여기만 딱 줘야 돼요. 여기 3가지 근육을 딱 고립시켜서 하려면 나머지 근육을 안 써야 돼. 그래서 이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꼭 처음에는 거울을 보고 먼저 다른 곳에 주름이 안 지는 채로 여기만 들어 올려지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게 되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거울 보지 않고도 연습을 수시로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열심히 또 해볼 수 있는 거 뭐 있나요? 피부 자체, 그 자체로. 또 해볼 수 있는 건 선크림을 잘 바르기. 선크림은 광노화를 막아주는 방패 같은 거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제 햇빛 양이 줄어서 크게 상관없는데 여름철에는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운전수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한쪽만 계속 햇빛 받고 광노화 와서 정말 많이 늙어버린 피부. 그런 것처럼 그 선크림 차단을 제대로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아까 전에 왜 그 서양인들이 중안부 근육 운동을 되게 잘해서 그런 동안적인 요소도 있지만 피부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 황인종들보다 더 노화가 빠르게 오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그 하얀 피부가 광노화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선크림이 정말 가랑비 젖듯이 계속 젖다 보면 엄청 훅 가기 때문에 잘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바를 때 그 유명한 사진이 또 있어요. 얼굴에다가 바르니까 목이랑 요 옆쪽으로 피부 확 다 늙어버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바를 때 항상 여기 귀 앞이랑 여기 목도 같이 좀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대단한 사람들은 팔에도 다 바르더라고요. 저는 근데 팔토시를 낍니다. 진짜? 그렇구나. 난 그래서 팔이 이렇게 됐구나. 팔토시 꼭 끼거나 팔에도 선크림을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선크림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선크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햇빛을 차단하는 거고 우리가 더 보충해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성분 딱 추천해 주신다면? 레티놀. 비타민 A 성분이 피부에서 피부 턴오버를 빨라지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피부 턴오버라는 게 20대 때는 4주이면은 피부가 한 번 재생이 됐어요. 근데 나이가 되면은 40대가 되면은 6주에서 8주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부 턴오버가 느려지면은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에 잔 각질들이 쌓이면서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 피부 턴오버 속도를 다시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비타민 A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 비타민 A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저희 둘이 피부과 동기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진짜 동안의 끝판왕이신 제일 초초 높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얼굴이 진짜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비타민 A, 지금은 품절된 스티바라고 아시죠? 그거를 항상 바르셨대요. 그래서 그때 한창 저희 동기 모든 친구들이 다 그 연고를 사서 바르고 다녔어요. 그만큼 비타민 A를 꾸준히 바르는 게 늙지 않고 관리를 하는데 좋다. 사실 바르는 써마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맞아. 이렇게 펴주는. 근데 되게 주의해야 될 거는 스티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레티날, 레티놀들이 생각보다 자극감이 강하기 때문에 되게 소량, 욕심내서 안 늙을 수 있다고 해서 바르고 뒤집어져서 또 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되게 소량, 나한테 조금씩 적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피부 튼튼 많이 쌓여 있거든요.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C 앰플 바르는 거. 항산화의 끝판왕이죠, 성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활성산소라는 게 피부에 쌓이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피부에 콜라겐을 부서뜨리고 그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들을 잡아서 없애줄 수 있게 비타민 C 앰플을 발라주시면은 노화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습관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최소한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 하면은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건 보톡스입니다. 보톡스죠. 그러니까 진짜 나 아무것도 투자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제발 보톡스만큼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돌릴 수가 없잖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텐즈님들 중에서 미리미리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너무 유명한 것만 하려고 한다? 근데 또 우리가 왜 연령대별로 추천해줄 수 있는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시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지금 뜨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 김수영이었습니다.